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황 대표가 또 네. 한국당에 네. 이제 진 100일이라고 책을 내는데 네. 과거에 책 내는데도 좀 계셔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책을 진 100일에 보통 책을 취임하기 전에 네. 저렇게 써놨다가 네. 진 100일 날 내지 않으면 책을 저렇게 번개물에 콩고아 먹듯이 네. 진 100일 책을 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뭐 참모진들이 써줬다고 봐야죠. 네. 본인이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듬성듬성하고 네. 사진 많고 네. 그리고 뭐 내용은 뭐 별로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네. 이런 정치인의 책을 왜 집착을 합니까? 저 팔릴까요? 저는 지난번에 취임하기 전에도 뭐 청년의 다바단가 무슨 네. 책을 내서 책 사러 광화문에 갔다가 돈 아까워서 그냥 안 산 적이 있는데 네. 조금 내용을 좀 다다듬고 좀 메시지가 있고 좀 강력한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저 기업에도 저 좀 있어봤는데 정치인들이 쓴 책은 거의 안 읽거든요. 네. 오늘 기억 가니까 창고에 방 하나가 큰 게 있는데 책이 다 쌓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책인가 물어봤더니 국회의원들이 강매에서 할 수 없이 산 책이래요. 보통 보면 책꽂이를 좀 네. 정리해가지고 네, 책들을 좀 이렇게 뺄 때 네, 제일 먼저 버리는 책이 네, 정치권에서 뭐 이리저리 그렇죠. 굴러 들어온 책이나 안 그러면 뭐 후원에 가서 받아온 네, 책 네. 이런 책부터 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내고 책은 안 주면 좋은데 또- 돈 내면 책은 꼭 보내주거든요. 예. 그 직원들도 책을 나눠주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냥 책 몇 권 있으면 이제 라면 끓일 때 냄비를 책 위에다 네. 올려놓으면 괜찮긴 한데 그것도 몇 권만 있으면 되지 매일 라면 뭐 끓여 먹는 것도 것도 아니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책들을 좀 임팩이 있는 걸로 저는 뭐 책 낸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네. 자기 그 철학도 많이 강의하고 뭐 그랬는데 지난번에 낸 책도 좀 뭐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비난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책 뭐 공수부대 낙하산 사진 하면서 운명이단가요? 네, 뭐죠? 운명. 뭐 그것도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 갖고 사실 대통령 때도 많이 공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떨어지고도 또 한 해 쪽 뭐 끝이 시작이다도 그렇죠. 되고 뭐 예. 그때 그런 책이 주는 정치적인 이 의미가 함축성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 책은 제가 보니까 내용이 뭐 특별하다는 얘기는 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2040가의 무슨 네. 정춘 콘서트 비슷하게 하던데 뭐 핫도그도 팔고 네. 또 뭐 만남인가 노래도 부르고 네. 부인까지 등장시켜가. 근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이 좀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 2040에 대해서 아무리 형식이 내용을 뭐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내용이 안 갖춰진 상황에서 형식만 뭐 좌파들이 하거나 과거에 안철수의 무슨 청춘 콘서트를 따라한다거나 해서 네. 그게 청춘 중에 거기 가서 앉았은 사람 말고 몇 사람이나 청춘에 신경을 쓰는구나.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디 뭐 한옥마을 같은 데서 사랑채더만요. 예. 국회 사랑제. 예, 국회 사랑채입니까? 예, 예. 예. 한옥 앞에서 예. 이렇게 의자 놓고 또 부인도 단상에 올라와서 같이 뭐 안아주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모습 뭐 인간적인 면을 좀 봤고 좀 청년층하고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 이런 건 좀 좁히 봤는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킬러 컨텐츠가 네, 필요하다. 네, 네. 저는 뭐 차라리 청년들이 주거가 곤란하니까 국가적으로 청년의 수입에 맞게 네. 국가적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네. 출산하고 이렇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 중에서 소득 몇 프로 이하는 국가에서 싼 장기 저리에 네. 이런 대출을 해서
얼마만 마련하면 집을 지어주겠다고 뭐 하든 좌우간 이런 킬러 컨텐츠를 한 개라도 확실하게 던지고 다니면서 그걸 자기 이 캐릭터로 하는 게 낫지. 저런 식으로 그냥 하면 끝나는 행사에 젊은 사람들 소품 앉혀놓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나.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예. 하지만은 뭐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주년 됐는데 100일 동안에 사실 뭐 많은 일은 했어요. 예. 예, 자유한국당이 사실 뿌리처럼 흔들리는 당인데 예. 그래도 대여 투쟁을 하면서 예. 당을 좀 한 군데로 좀 모으는 일단 그 기초 작업은 조금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바닥 토대는 그다 앞으로 뭐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도 세우고 해야겠지만 바닥을 고치는 데는 조금 해야겠는데 그 이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마라톤이라면은 42.195km인데 마라톤을 거의 100m 달리기 하듯이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좀 급한 거 아니냐. 너무 마음이 막 급하니까 당이 좀 허둥지둥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또 부자 몸조심 한다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모든 걸 버릴 건 과감하게 좀 더 전 버렸으면 좋겠는데 가진 거 없는데 부자 몸조심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버릴 거 과거부터 우리 잘못된 것부터 좀 더 과감하게 좀 버려야지 좀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거 아닌가. 근데 기존 거를 지키는데 좀 아직도 좀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 네, 혈이라는 게 있어가 네, 혈을 딱 짚어보면 사람이 꼼짝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얼음이 돼 있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종로가 제가 볼 때 네. 내년 총선에 혈인데 네, 그렇죠. 지금 뭐 임종석이가 종로 가겠다고 네. 해갖고 선방을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황교안이 네. 지금 김세연 당의 여의도 연구원 네. 원장 뭐 그게 뭐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게 양정철이 있는 민주연구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총선 전략을 그것서 짜는 거죠. 근데 김서연 의원이 황교안이 종로 나가야 된다 이래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뭐 측근들이 나서서 비례 20번 뭐 이래가지고 과거에 DJ가 14번을 해서 네. 13번까지 당선시켰다 이제 이런 소리 비슷한 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 양반 내가 전에 창원 나가라 그랬거든요.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갔으면 나 네. 됐을 거고 네. 됐으면 또 거기서 계속 나가도 남이 뭐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지역구를 그렇게 옮겨 다니냐. 예, 예. 그리고 거기 또 편한 데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네.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PK가 격전지기 때문에 네. 그 PK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러면 끝나는데 저렇게 이제 내년 총선 직전까지 종로 나가냐.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측근들이 뭐 또 비례 20번 이래서 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싸움할 때 서로 만나서 조폭끼리 만나도 서로 뭐 말로 싸움해갖고 뭐 한쪽이 깨갱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딱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저는 되겠습니까? 비례대표는 아무리 뒷번호로 봐도 용감하지 않은 걸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는. 네. 그리고 비례대표는 지금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는 아예 생각을 좀 하지 마시라. 예. 예? 옛날에 자민련의 김종필 그 총재가 예. 그때 비례대표 1번인가 봐 다 당 완전히 1번도 못 되면서 당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죠, 예. 뭐 DJ는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이제 뒷번호에서 안 됐지만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 정치 영정이나 이런 게 짧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잖아요. 초선 의원도 아니고 예, 예. 저는 지역구 가서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된다. 예. 근데 그만한 용기가 있을까? 저는 종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종로 임종석, 정세균, 지금 총리 안에 이낙연 누가 나와도 아마 황교안 대표는 쉽게 못 이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일찌감치 말이 그런 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몰려가기 전에 그래 나 종로 나갈게. 당에서도 다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다 내가 지정하는 험지로 다 나가달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교통 정리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종로 안 나갈게 하는 말은 안 하고 또 종로를 안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쓰는 모양새는 측근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나오거든요. 그 정치를 창원 성산도 힘들다고 안 나가다가 이제 종로에 끌려 나가게 생겼는데 안 나가면 총선에서 공천에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장수는 앞장서야지 장수잖아요.
제가 홍준표가 이 정치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한 게 대구로 지역구를 옮겨갖고 뭐 그걸 할 때 어차피 그 하지도 못할 걸 저 양반이 왜 저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홍준표가 맛이 가기 맛이 시작했어요. 가버렸죠. 또 대구로 지역구 옮겨서 완전 막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울 출마해서 저 굉장히 했을 좋은 거예요. 이미지로 봤거든요. 아 그럼요 사람도.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대구도 험지다라고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글로 가는 순간 퇴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물론 뭐 대구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산이긴 네. 한데 그 고향 가서 그때 또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또 뭐 90도로 또 넙죽 절했다고 또 김종필 전 총리가 저런 놈이 있다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도 가고 여러 가지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는 맨 앞에 서가지고 삼국지도 나오잖아요. 맨 앞에 장수끼리 한판 붙는 예. 거죠. 그 장수가 누르면 밑에 군사들이 와 하고 따라 붙는 거지. 예. 맨 뒤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고서 후퇴하는 사람 총이나 쏘고 있으면은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뭐 신상진인가 당 뭐 혁신 무슨 특위 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친박들이 네. 박근혜 탄핵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이제 퍼뜨리면서 뭐 중진들을 대거 물갈이 하겠다는데 물갈이가 되겠습니까? 저 물갈이는 자칫하면 이전 투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갈이가 되면 좋겠죠. 근데 저게 쉽게 되겠습니까? 아, 박근혜 그동안- 탄핵을 갖고 이야기하면 황교안은 박근혜 탄핵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법무장관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를 하고 또 탄핵 네. 뒤에는 대행을 했는데 대통령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정권이 안 망하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마지막이라도 장관 모으고 총리 경찰 모아서 이자 인정할 건 이렇게 인정하되 이거는 이렇게 하고 버틸 건 이렇게 버티자 하고 내가 그 요금 먹고 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박을 만나서 날 빼고 네. 저 범 연정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내 걸림돌을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하든지 무슨 뭐 저 정권에서 그렇게 덕을 입었으면 거기서 무슨 목숨 던져서 하는 게 있어야 되지. 네, 물갈이도 목표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략 전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하면은 여태까지 탄핵한 지 뭐 2년 넘었잖아요. 네. 뭐 3년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그 탄핵 원죄에서 지금 여태까지 빠져나오지는 못했죠.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는데 자칫하다가는 스스로 탄핵의 그물에 또 갇혀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진짜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고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승기를 못 잡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면은 만약에 못 이긴다면은 내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여건도 그렇고 교묘하게 내분이 일어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거라고 보고 그렇죠. 또 아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저 한국당에 국회의원 계속 해먹고 싶은 욕구에 충만할 건데 특히 그 대구 경북에서 총선 앞두고 반드시 탄핵 가지고 니는 뭐 했나 그렇죠. 우리를 난리나 이랬다면서 그 아마 이 공천하게 되면 그 공천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뭉쳐져서 밖에 또 애국당도 있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그룹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이 아마 총선에서 보수의 분열로 지금 딱 가기 좋은 꼬락서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집권층에서 갖고 있는 카드는 제가 생각해도 한 2, 30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언제 사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통과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많이 지금 고소 고발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예. 또 윤쌤하고 제가 어제 네. 금요일 날 생방에서 이야기했듯이 네. 지금 삼성에 저 조사하는 꼬락서니가 그렇죠, 심상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 의원이 또 여러 명이 네. 거기에 또 걸려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북한발 변수도 있고 온갖 지금 술수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런 거를 갖다가 모든 거를 다 없애고 뭉개려면 네. 내가 앞장서고 희생할 거니까 나는 종로에 가서 붙겠다. 네. 그 종로에 임종석이가 오든지 뭐 다 누구든지 다 와라. 그렇죠. 그러고는 중진이고 당에서 덕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험지에 서울에서 네. 다 배치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버리면 남이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 예. 치킨도 왜 통큰 치킨 있잖아요. 예. 통근 치킨. 통큰 치킨.
뭐 두 마리 치킨도 있고. 황교안 대표도 저는 통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먼저 물론 뭐 종로 얘기를 당 여의도 연구원장이 얘기해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직도 뭐 한 10달 남았는데 왜 벌써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 나가는 것보다 미리 치고 나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르는 거에 먼저 지르는 게 이게 그 임종식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눈치가 좀 빠릅니까? 그렇죠. 예. 안철수 이 사람도 먼저 지르는 걸 항상 끌려다니는 거 하다 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임종석 봐요. 벌써 주민등록을 저 종로로 옮겼다잖아요. 그럴 정도로 정세균 만나서 웬만하면 방 빼주시죠. 이런 얘기도 했다고. 아주 뭐 고약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도전 정신이나 이런 건 또 우리가 또 평가해 줘야 뻔뻔하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렇죠. 도전 정신이죠. 황교안 대표도 그런 좀 통큰 정치 좀 그거 저 해야지 부자 몸조 제가 아까 말씀 부자 몸조심이라든지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 오래 못 갑니다. 예. 전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대구 갈 때 내가 그랬어요. 6월 12일 날 미북 회담 날짜 정해질 때 결사 반대한다고 좀 농성이나 하라. 안 하고 가길래 내가 6월 13일 끝나고 6월 14일 날 아침에 집에 간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아침에 집에 갔어요. 자, 내년에 4월 11일 날 하면 4월 12일 날 아침에 집에 가요. 자, 그러면 뭐 한국당이 황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충성 바칩니까? 지금 황교안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이 한 1년 반 전에는 홍준표 앞에 1년 전에는 홍준표 앞에 줄 서 있던 사람 그렇죠. 1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뭐라고 할까요? 누가 되든 이 보수에는 이념과 가치 비전을 가지고 파벌을 해도 파벌을 안 나누고 누가 되든 될 만하면 거의 그냥 개떼들처럼 줄을 서는 속성이 그렇죠. 있어요. 파벌이 없는 거죠. 예. 될 파하고 안 될 파만 있지 예. 파벌이 없는 거예요. 예, 소신도 없고 정치적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권층한테 기득권이라고 자꾸 매도를 당하는 거죠. 진짜 기득권은 지금 청와대 민주당 집권자들이거든요. 예. 그 기득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운동권, 기득권. 예, 그렇습니다. 운동. 60년대, 70년대 운동권 아직까지도 우려먹는 운동권. 예. 그다음에 기득권 민노총. 예. 민노총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잖아요. 엄청난 기득권이죠. 엄청난 꼼짝도 못하는 기득권. 세 번째 기득권은 친북 세력. 이것도 기득권이에요. 엄청난 기득권이죠. 예. 북한이라는 백이 한국의 제일 좋은 제일 백입니다. 큰 백이에요. 북한하고 같이 잘 지내자면은 굉장히 사회 동포주의자,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기득권인데 그걸 공격해야 되는데 역으로 한 줌 공천 하나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도 저는 있다. 싸움하는 데는 좌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우파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네. 자, 오늘 저 이야기를 조금 바꿔가 재밌는 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났는데 버닝썬 사건을 상관이 내사를 막았다 하고 현직 경위가 버닝썬을 수사하다가 좀 파고드니까 네. 경찰에서 이 사람을 다른 비수사부서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 요즘 검찰하고 견원지간인데 검찰에다가 진정서를 내버렸어요. 자. 기가 차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용두 3위로 끝난 버닝썬 수사에 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내사를 상관이 가로막았다고 간부 2명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진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와 강남경찰서장이 그러니까 진흥범죄수사대장과 네. 강남경찰서장이니까 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네. 핵심 아닙니까? 네. 거기에 2명이 직권 남용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엄경이라는 사람인데 강남 클럽 탈세 수사가 시작을 하니까 지난 3월에 네. 진흥범죄수사대에 파견되고 네.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이 경위 2명이 경위 1명과 경사 1명이 네.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을 네. 무마해 준 걸로 검찰에 넘긴 사람이 이 사람이랍니다. 네. 경찰 내부 비리를. 네. 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의 진정서에 보면 버닝썬 수사가 실패한 이유는 광수대 A 경위가 가져온 가짜 정보를 네. 바탕으로 초등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됐고 네. 그 과정을 내사하려고 하자 간부들이 본인을 비수사 부서로 발령을 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기가 찬 이분이
경찰 내부에 외톨이가 되는 걸 감수하고 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출세를 포기하고 썼다고 봐야죠. 그렇지. 뭐 예. 오프스를 각오로 썼다고 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 클럽 처급으로부터 손받고 유착된 사람이 가져온 네. 이 수사는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네. 가짜 그림을 네. 그걸 갖다가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자기를 쫓아내 버렸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지금 문 정권에서 제가 이 좀 우습게 보는 거는 네. 지난 주말에 보면 윤지호라고 네, 네. 지난 주말이 아니라 수요일 날 네, 네. 거기에 돈을 1억 몇천만 원 그다 줬던 사람들이 돈 내놔라고 네, 네. 지금 이제 소송을 건다는 예. 사기죄도 네, 될 것 같아요. 사기 쳤잖아요. 사기죄요? 예. 국민들을 까맣게 속였죠. 저는 누가 윤지호를 캐나다에 있는 걸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대금에 거기 그 저렇게. 과거사 조사위에 예. 수사 그 변호사가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참 개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지호하고 공통점이 한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둘 예. 사이에도 공통점이 예. 있구나. 둘 다 친구 덕에 한몫 봤어요. 그러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친구 덕에 한몫 보고 와. 윤지호는 장자연 때문에 한몫 보고. 또 한몫 봤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항상 조종을 당하는 좀 기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문 대통령도 항상 운동권이라든지 대통령 시켜주는 사람한테 조금 조종당하는 느낌이 가끔 예. 엉뚱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념이나 경제나에 대해서. 예. 윤지호도 누군가에서 저 조종당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왜 캐나다에 딱 갑자기 10년 만에 한국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장자연 진술서 받다가 술자리 간 것처럼 하다가 몰리니까 도망갔잖아요, 캐나다.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했죠. 예. 그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이나 윤지호는 말을 또 자주 바꿔요. 제가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말을 자주 바꿔요. 둘 다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같아요.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윤지호가 과거에 뭐 했는가 이야기가 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왜 대한항공 승무원도 아니고 연극하고도 관계 없는데 네. 항공사 관련 연극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승무원복을 단추를 풀은 채 노출시켰냐 네. 하는 이야기부터 뭐 했냐 하는 이야기가 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뭐 그걸 아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세세하게 네. 지금 글까지도 올렸어요. 네. 이건 거의 뭐 완전히 19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말할 필요도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문도 네. 장기표 선생이 니 그렇게 무슨 광주에 같이 보내서 미안하고 어쩌다 니 내가 같이 하자니까 그때 뭐라 했냐. 네. 하여튼 말을 자주 바꾸고 소장님이 얘기한 것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또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붙인다면은 지적을 하면 화를 내요. 기자들한테 막 뭐랬죠. 네, 막말하고 지적하면 화내요. 네. 윤주 그렇잖아요. 네. 지금 청와대도 그렇잖아요. 뭔가 비판하고 뭐 하면 화를 많이 내잖아요. 네. 특히 야당에서 좌파 독재라고 하니까 펄펄 뛰잖아요. 기자 뭐 왔냐부터 시작해서 네. 정신 차리라 말하고 뭐 유일한 네. 정인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온갖 근데, 이야기를 다 좌파 썼죠. 독재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화를 내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일부 방송에서 우파 패널들도 지금 청와대가 왜 독재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독재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식하니까. 네, 독재 기준이 그거잖아요.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고 예. 자기파 막 심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폭력 용인하고 지금 민노총 폭력 용인하고 언론 공중파 방송 다 재갈 물렸잖아요. 지금 저기 원장님하고 저하고 하나 그 윤 선배님하고 저하고 하는 네. 이 방송에 지금 댓글을 못 다도록 폭력을 자행하고 있지 이런 않습니까? 것도 다 네. 관여죠. 그리고 선관이나 뭐 사법부나 이런데 적폐청산 이런 이름으로 자기 사람 넣고 참 물갈이 하잖아요. 예.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독재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설문조사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비중이 80%가 다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재라 하면 사람들이 탱크 몰고 학살하고 해야 네, 그거는. 학살하고 막 그 세워놓고 구덩이에 파묻고 이게 독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하면 그게 다 독재인 거예요. 제가 예. 이번에 이 부다페스트 네. 사고 난 부분에 네. 한국이 뭐 헝가리 가서 따지겠다 어쩌다 뭐 이렇게 하면 네. 좀 큰 일을 당할 거다. 네. 헝가리가 대표적으로 네. 문민 독재를 하는 나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르반이라는 총리가 네. 98년부터 지금까지 해먹고 있어요. 20년을. 예. 그러니까
비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네.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오르반이. 네. 그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에요. 네. 난민은 아예 숨겨져도 징역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우리 펑가리 구역 안에는 난민은 없다. 네. 그럼 계속 집권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가 대통령도 네. 아닌데 총리인데. 그리고 또 집권자한테 싫은 얘기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감옥은 안 들어도 교묘하게 밥줄을 끊잖아요. 예. 밥줄을. 예. 예를 들면 방송인 같은 방송 출연을 못 그래 시킨다. 나 그래 하죠. 보이지 않게. 예? 저도 지금 말라 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유튜브에 댓글부터 조회수 조작하고 예. 이런 것도 구독 다 조작이가, 예. 이런 것도 다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제이 드루킹 같은 글 두고 밤에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반드시 수만 개를 빼버리고 네. 조회를 갖다 땅에 딱 붙여놓고 생방송에서는 댓글을 갖다 못 달도록 하고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자행한다라는 게 민주적인 상식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있겠어. 미국에서만 이 짓 하다가 걸리면 정말 그 배우가 어디냐까지 가서 난리가 날 거예요. 장학선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3월 달인가 언급했잖아요. 동남아 갔다 예, 와서. 말레이시아 갔다 왔었죠. 예, 장자연, 버닝썬하고 버닝썬하고 김학의. 김학의. 네. 예. 이것도 정상적인 민주주의랑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시를 했어요. 예. 그거에서 수사가 진행된 나온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나올 때까지 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시효 끝난 것도? 예?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민주주의 저는 훼손이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것도 독재입니다. 문재인이 그 말 하자마자 윤지호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기획 입국이라는 말은 네. 다 노골적으로 잊어서 쓰더만요. 네, 네. 저는 초창기에 저거 뒤에 누가 있다 했다가 나를 고소하니 뭐니 파닥파닥 뛰더만은 그렇죠. 황 소장님 고소한다고 그때 어디 방송에서 또 얘기했죠. 예, 했죠. 그런데 딱 보니까 기획 입국이더만요. 그래서 저는 고소하면 비행기 값이고 저 호텔 값이고 누가 됐냐 하려는데 비행기 값은 지금 검찰이 된 것 같고 방값은 경찰이 되고 대한민국 검경이 윤지호라는 저 사기성 높은 여성을 한국에 기획 입국시키는데 비행기 값 되고 방값 되면 되겠습니까? 네. 검찰이 지금 비행기 값 됐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한번 제대로 밝혀보길 바래요. 검찰이요. 아니면 아니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획 입국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진짜 옛날에야 들어본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뭡니까 안민석인가 하는 사람은 또 국회의원들 모아서 방패 쳐주고 방패 쳐주고 또 방송에서는 또 뭐 5번 뭐 3번씩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KBS 뉴스가 5번 예. 뉴스에 8분 했대요. 그 다음에 뭐 JTBC JTBC 3번, 3번인가 하고 TBS 2번, MBC도 나갔고. 다 방조범이죠. 방조범. 자, 그래서 돈 낸 사람이 방송에서 저래 말하니 사실인 줄 알고 돈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재동이나 손석희나 김어준이나 다 윤지호가 사기라고 났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대신 물려주든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한마디에 저기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에 제일 중요한 게 법치거든요. 법으로 통치하고 법을 지키는 게 법치인데 법치의 반대말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치의 반대말 인치예요. 인치. 법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개인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가 발표해서 수사 지시하면 시효가 지났건 뭐 그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인치죠. 인치. 제가 굉장히 여기서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저거는. 하나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게 문이 네. 버닝썬에 뭔가 폭탄이 있으니까 네. 버닝썬을 물타기 하려고 과거에 뭐 끝났고 네. 별 것도 이제 나올 네. 것도 없는 김학이나 장자연을 네. 다시 들먹이고 그 순간에 이제 윤지호가 나타나고 네. 사람들은 버닝썬이 내부는 훨씬 자극적인데 그런데 겉으로 보면 장자연의 또 무슨 술접대 네. 뭐 한국의 보수 언론 또 김학의의 동영상 처음에는 김학의를 동영상만 갖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청장이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자극적인 부분을 정권 안에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쪽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로버트 할리 나오고 네. 뭐 박유천이 나오고 예? 정준영이 네,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산으로 가고 아까 그 경찰이 이야기한 네, 대로 예. 각 분이 딴 데로 가고 네. 그러고는 사람들은 이 두 개만 바라보고 그 사이에 이제 보니까 윤지호는 아니 넌 연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좀 허접하니까 집에 빨리 가라 이제 한 달 끌었으면 됐다. 네. 그리고 김학의는 엉뚱한 뇌물로 갖고 네. 엮어서 걸고 그렇죠. 그러고는 또 성은 무죄입니다고 해버리고 누가 봐도 성접대지요. 그러고는 그 사이에 이제 버닝썬은 두들겨서 문 닫아버렸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장학선을 같이 엮을 수 없는 사건을 엮어서 장학선이라고 명명한 부분은 네. 결국은 버닝썬의 수사를 왜곡시키는 쪽으로 몰고 그렇죠. 가려고 물타기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다. 그렇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그런 걸 지시했고 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법률을 전공한 조국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참모 기능을 해서 했다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하는 건데 저는 김학의 차관이 저는 공직자로서 뭐 품위나 뭐 비판받을 그건 점이 뭐 많다고 봅니다. 많죠. 하지만은 성 접대 이걸 떠나서 뭐 뇌물수수 뭐 억지로 뒤져가지고 별건 수사로 집어넣은 거는 전 대한민국 3대 적폐 하나가 별건 수사라고 봅니다. 누군가 지목을 하면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조사를 하면 저는 제일 불안한 게 무전취식이라고 있습니다. 바쁘든 신문기자 하면서 밥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도 무전취식하면은 30일 구류는 살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겁 안 나는데 저는 무전취식이 겁나는데 진짜 대한민국 3대 적폐가 저는 별건 수사. 검찰이 겨누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뭐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 제일 큰 적폐고 또 적폐는 대통령을 저렇게 2년 이상 감옥에 집어넣고 안 꺼내주는 거. 저는 이거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봅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용서해 저도 그래 줘야죠. 봅니다. 권력을 그럼요. 잡았으면. 그 정치적으로 네. 타결해야죠.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마음대로 저렇게 저렇게 막 휘두르는 거 하는 거 저는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그 세계가 큰 적폐라고 봅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버닝썬 사건을 국민들은 전부 이 언론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대통령의 말을 따라가고 네. 경찰의 조작을 따라가는데 네. 결론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걸 보면 섞을 수 없는 걸 섞어서 예. 이 안에 폭탄이 있는데 폭탄이 네. 있는 걸 희석시키고 그렇죠. 그러고는 전체를 갖다가 하나씩 까는데 이제 그것은 다 우스운 이야기죠. 네. 그래서 버닝썬이 한참 수사할 때 윤주호의 말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 주말에 기사가 몇백 건 나가더라고요. 내가 이것들이 물을 타도 정말 좀 사람 같은 걸 데리고 와서 물을 타지 네. 어디서 이렇게 물을 타냐 싶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뭐 한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과거사 참모들 그 수준이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딱 그렇습니다. 예, 딱 보이는 건데 그냥 넘쳐가지고 그때 한때 대통령이 왜 박찬주 대장 그 공관병 갑질약 사건 날 그것도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조사해도 안 나오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예 기무사의 계엄령 그렇죠. 그것도 외국 갔을 때 그랬어요. 그것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예.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정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렇죠. 엉뚱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시선을 글로 몰고 그리고는 그거는 덮어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버닝썬에 지금 윤규건이라는 폭탄도 있고 그 부인도 있지만은 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무슨 뭐 성매매, 마약, 성접대 그다음에 무슨 동영상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돈이 네. 중국의 검은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의 권력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그 윤구근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뭐 린사모니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고 쫓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한마디로 저기를 가르치면 그냥 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쏘가가지고 이제 소송을 내서 돈 돌려주라 사기다. 내가 그분들 보고 참 이번에 싸게 네. 인생 공부 좀 했다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치는 눈만 뜨면 코백합니다. 눈 뜬 상태에서. 예. 그래서 정치는 반사기입니다. 사기죠. 저는 뭐 요새 기생충 영화에 기생충을 못 사는 사람을 기생충이라고 했잖아요. 반지하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생충이 아니고요. 정치인들 저기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이 기생충이죠. 네. 우리 기생충은 다시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중의 머릿속에 한마디로 잘못된 이 공작을 걸어가 소핀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본질을 덮고 비본질을 본질적인 것처럼 해서 저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게 정치판인데요. 지금 문 정권이 그렇게 던지는 그 수수에 지금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신재민이 손혜원이부터 시작해서 무슨 문다혜부터 뭐 드루킹까지
한 건이라도 제대로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드루킹 사건도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거의 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저기 창원 가서 김경수 지사 만나면서 서로 손잡고 이렇게 옷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거 보니까 태조 왕건이 신순겸 장군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신순겸 장군이 어떤 장군? 옛날에 왕건이가 대구 근방에 가서 공산 전투하다가 포로로 예. 잡힐 뻔했어요. 예, 공산성. 백제한테 견훤한테 몰려가지고 그때 왕건 옷을 대신 입고 대신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 정도로 저렇게 창원 가서 김경수를 아주 그냥 반가운 집안 거의 아들 보듯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대신 깜빵에 갔으니까 그러겠죠. 예. 근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재판 받고 있는 지사 아니에요? 맞아서 예, 그러면 예. 안 되지요. 둘 중 그렇죠. 안 가거나 네. 안 나갔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참 한국 정치의 3뉴스 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윤 선생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